사랑하는 작가와의 만남,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에 끌리다의 저자 이윤서 작가님의 그림에 비친 우리의 삶 2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방송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네. 힐링이 되던가요? 나름의. 네. 그리고 이제 화가들의 뒷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그렇죠, 친구 같죠. 나는 또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네. 여러모로 참 유용한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화가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근현대 화가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야, 네. 우리가 좀 생각하면 막 그 서양에만 좋은 화가분들이 있다. 네. 그리고 서양 그림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작가님들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황소 그림 중섭. 요거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면 네, 다 알 수 있고요. 그 노래 저는 안 배웠는데 언제 배우셨어요? 옛날 사람. 그럼 오늘 어떤 화가? 이중섭 작가님 나오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중섭 화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또요? 또 한 분은? 박수근. 박수근 그림도 참 상당히 좀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따라 그리기가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그 화백의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습니까? 괜찮죠. 뭐 나만의 어떤 시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네. 힐링한다고 따라 그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행동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좋죠. 네. 뭐 배경 색깔만 바꾼다. 뭐 네. 나름대로 나의 지금 심정에 맞춰서 나는 파란색을 빨간색 배경인데 파란색으로 한다, 노란색으로 한다. 바꿔서 그 시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야, 저는 그러니까 이중섭 님의 그림을 그려서 이 남섭 정도. 이 남섭. 한번 따라가 보는 삶을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이중섭 화가부터 만나볼 텐데요. 황소 그림 하면 뭐 다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 네. 이분의 삶 이야기도 또 그쵸. 재밌죠.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아주 가족의 끈끈한 사랑, 이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네. 화가 이중섭은 무수히 많은 소를 그려요. 뭐 흰소, 뭐 이렇게 황소, 뭐 싸우는 소, 뭐 등등 소 시리즈를 되게 많이 그리는데요. 집에 혹시 소를 좀 많이 키웠나요? 네, 그 당시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네. 일본으로 우리나라의 그 황소가 많이 수탈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그 계기로 그 황소라는 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리는데요. 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소하면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여성을 많이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어떤 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남성화 시켜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이미지였지만 남성화시킨 소를 많이 그리신 분이구나. 이유가 다 있겠죠. 네.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점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풀어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소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네. 아주 역동적으로 보이죠. 동적인 뭔가 들이받을 것 같죠, 지금. 그죠? 소의 매력은 네. 진짜 강한 느낌인데 얼굴이 또 너무 선하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림도 선하게 보이나요? 이 그림은 약간 화가 지금 많이 났네요. 예. 들이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흰색으로 이게 이 골격이나 이 근육의 표시를 하고 그 검정과 흰색으로 지금 대부분 쓰여져 있어요. 이 그림들을 그렸던 거는 나중에 훗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전시회를 그 목전에 두고 이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된 그림들이고요.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일본인과 결혼했다. 그쵸. 요 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이중섭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네,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 뭐 사람들이 조선인이라서 너무 많은 차별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평단의 뭐 이렇게 유망주였고 상당히 이제 그 유망주로 그 일본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작가님 오시는구나 하면 좀 대접해 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게 학생 때부터 이제 이 그림 전시를 했을 때 많은 평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네. 그때 그 유학 갔을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죠. 마사코. 네. 되게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연애를 했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과 생각과 다르게 뭐 차별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네. 이렇게 연애를 이제 좀 자유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전람의 관계 때문에 이제 잠시 이제 들어와요.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이 나고 이제 네 오도 가도 못한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된 거죠. 그쵸. 내 여자친구 결혼할 사람이 지금 일본에 있고, 아이고. 와, 지금 해방이 됐는데. 나라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쵸. 나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급하게 이 마사코에게 전보를 칩니다. 마사코 나 지금 급해. 바로 연락 좀 줘.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주고 받게 되는데요. 마사코가 마지막 그 배를 남겨두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배를 마지막 배를 남겨두고요. 사실 목숨을 건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뭐 미군에 의해서 폭격과 그 어뢰 때문에 뭐 그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때 이제 건너올 때는 가족들이 좀 반대를 했죠. 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하지만 사랑하는 이 남자를 만나러 건너옵니다. 마사코가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건너온 이제 마사코를 만나고 이 여인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자신의 이름이 이씨니까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자다. 이 남덕이라고. 제 이름과 한 끗 차이. 네. 그렇네요. 어머. 네. 갑자기 화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이남덕 이 이름도 되게 뭔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죠. 지금 딱 이미지도 네, 비슷하네요. 따뜻한 그런. 네. 그렇군요. 이남덕. 네. 한 평생을 함께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죠. 왜요? 왜 6.25가 터지잖아요. 네. 좀 시대적 아픔을 갖고 있는 그쵸. 사람들이네요. 맞아요. 당시 원산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남한이 아니죠. 북이죠. 북쪽이죠. 예. 그곳에 이제 고향에 이렇게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있었다가 이 6.25가 터지면서 다들 이렇게 피난을 가잖아요. 내려오죠. 근데 그때 이 피난을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생활이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섭이 어머니를 홀로 원산에 남겨두고 미군함을 타고 내려오게 돼요. 네. 가족들을 데리고 그 마사코와 그의 5살과 3살 된 아이를 태우고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잠시 있다가 오는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짐을 챙기지 않고 달랑 화구 박스 하나만 딱 들고 와요. 어머니 갔다 올게요.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올게요. 뭐 이런 느낌처럼 진짜.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를 영영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야. 사실 집안은 되게 부유했어요. 아버지는 뭐 안타깝게도 이제 이중섭이 어린 시절에 요절을 하셨고 그의 형이 이중석 형이 있었는데 사업으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때 이 6.25가 터지면서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아이고. 거죠. 그리고 부산항에 딱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있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뭐 저희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쵸. 정말 많은 분들이 살 곳이 없어서 진짜 그 소막사에서 주무시고 이러던 시대 아닙니까? 그쵸. 그때. 뭐 잘 곳만 없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예.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리고 그리고 자신은 뭐 챙겨온 게 달랑 그림 하고 박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옷도 그냥 이렇게 대충 차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이 피난민들이 많이 갔던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를 왜 갔겠어요? 뭔가 지상낙원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때도. 네. 가면 먹을 게 좀 그래도 여기보다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실제로 뭐 바람 많고 뭐 여자 많고 돌 많나요? 네. 이런 나름대로 어떤 지상낙원을 꿈꾸었던 곳에 갔지만 역시나 이곳도 먹을 게 없죠. 피난으로 내려간 거였군요. 그쵸.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 이유가 되겠죠? 예, 제주도에. 그렇죠. 이중섭 거리도 있고 그죠. 서귀포 쪽에. 네.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은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11개월.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뭐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네. 당시 이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배급을 받더라도 늘 아이들은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죠. 물고기를 잡고
꽃게, 게를 잡죠. 멍멍이 말고요. 네. 옆으로 가는 게요? 네, 옆으로 가는 게를 네. 잡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해서 나중에 꽃게 그림을 그려요. 아, 아이들과 네. 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네, 이 그림, 이제 바닷가의 아이들 이 그림은 그쵸, 물고기를 잡고 그 아이들과 노는 이 장면들을 그리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평화로운 그저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이중섭에게 정말 따뜻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남깁니다. 이 그림, 네, 그리운 서귀포 풍경이라는 이 그림은 꽃게 그림, 네, 개들이 많죠. 근데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그쵸.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해서 네, 네. 꽃게들을 그렸다는 맞아요. 게 되게 귀여우시네요. 맞아요. 이중섭이 이런 어떤 감성을 가진 남자였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 애틋함, 그리움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그림들을 통해서. 네. 네. 그런 어떤 생활을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 옵니다. 아, 네. 부산으로 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 아이들이 이제 건강이 정말 악화된 상태가 먹을 것도 됩니다. 없고, 네. 뭐 어디서 뭐 치료받을 데도 없고 하니까. 아내는 이제 각혈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막 시름시름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 계시는 그 마사코 이남덕의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흥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중섭이 이때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뵈러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파하니까 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조금 풍족한 생활을 그죠.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세요. 보냅니까? 보냅니다. 아이고. 당시 그러면 이중섭은 왜 가지 않았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일본인이 자신의 고향, 그러니까 일본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허용이 됐어요. 근데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인이 그때 당시엔 조선인이 일본에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뭐 여건이 발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아이들 보내게 되는군요.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웠겠죠. 너무 그리웠겠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 아이들을 그리고 이 아내를 보기 위한 일을 이제 벌립니다. 그래서 친구의 그 외항 선원증을 어떻게 구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구해서 본인인 것처럼 해서 일본에 가게 돼요. 오. 그게 딱 일주일을 머물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너무나도 이제 허름한 막 이렇게 막 거의 뭐 거짓골로 나타난 이 모습을 보고 장모가 참 한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돈을 이렇게 조금씩 붙여줬나 봐요. 뭐 먹을 거라도 좀 먹어라 이렇게 했나 봐. 근데 왜 이 꼬라지로 나타났냐 뭐 했더니 뭐 무뚝뚝하게 뭐 하여튼 뭐 대꾸했다 뭐 이런 정도로 남아 있는데 그때 사실 마음이 아팠겠죠.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그림을 팔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 7일이 아이와 아내에게 내가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는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면은 그쵸. 그림 일이 잘 안 됐다는 거네요. 네, 그 아이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편지를 상당히 많이 써요. 지금 이 편지지에 그려진 그림과 이건 편지지에 원래 붙여진 그려진 그림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린 네. 그림이군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 이 두 아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포옹하고 있는 옆에 편지 옆에 이렇게 빼곡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네. 아이에게 편지를 붙이고 아내에게 편지를 붙이고 이렇게 주고받는 정말 2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아요. 네. 그래서 한번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그대가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아구라는 머리와 눈이 더욱 초롱초롱해지고 자신이 넘치고 아주 힘이 넘쳐.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와 눈빛으로 난 지금 열심히 제작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구라라는 거는요, 그 애칭이에요. 그 아내가 그 이중섭을 불렀던 아구라 아구라 이렇게 불렀는데 뭐냐면 턱이 약간 길었어요, 이중섭이. 그래서 우리로 치면 주걱턱?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구라 이렇게라고 불렀는데 네. 내 당신의 아고라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당신은 이 진정한 어떤 표현 세계를 이걸 통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곧 만나러 가겠다. 뭐 이런 편지 내용을 이렇게 사랑이 뚝뚝 묻어납니다. 예, 애절합니다. 네. 이렇게 주고 받아요. 이렇게 주고 받는데 사실 뭐 이때만 해도 이중섭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뭔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서 갈 거야, 기다려. 뭐 이런 느낌이 아주 좀 뭐랄까 남자로 치면은 포부가 강한 편지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고우처럼 자기 암시와 같은, 그쵸? 자신감. 자신감도 있고 내 사랑을 듬뿍 담아서 보낸 이 편지에 아이들은 한껏 기대하는 거예요. 뭐 그런 편지도 있었어요. 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네가 좋아하는 그 세발 자전거를 사서 갈게. 어릴 때 자전거 최고잖아요. 그죠. 예. 아빠가 세발 자전거 사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아이는 진짜 아빠가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기다렸겠죠. 네.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네. 이 아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위에 이 그림들을 보시면 이 그림만 따로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좀 많아요. 요 편지 하나가 아니라 요 주제로 해서 요 버전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보면 황소가 또 나옵니다. 황소 뒤에 술에 탄 아이와 아내, 그리고 그 앞에 소를 끄는 이중섭이 있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뭐 예를 들면 아빠가 금이 환영해서 함께하는 이 모습들을 담아낸 거죠. 그 아들에게도 이제 아들 잘 지내 보이네. 학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지. 그래서 아빠는 지금 전시 준비한다고 아주 무척 바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요. 네. 엄마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소가 이끄는 이 수레를 타고 아빠는 끌어서 따뜻한 남쪽에서 함께 가는 그림을 그렸어. 이게 소 위에 있는 거 이거 구름이에요. 네.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 곧 아빠 갈게. 이런 이제 편지를 딱 보내는데 이 그림처럼 소 그리고 이제 가족들 이 모티브로 해서 전시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네. 우리 아까 처음 딱 봤던 그 황소, 흰소, 네. 그 흰소 소 시리즈로 이제 선을 보이게 됩니다. 아주 성황리에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림도 사람들이 이거 내가 그림 사겠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 막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암시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그쵸. 거네요, 그죠? 희망적인 거예요. 내가 이중섭 내가 해냈어. 난 아이들을 이제 만나러 갈 수 있어. 아내를 만나러 갈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아니 왜요? 전시도 잘 됐고 네.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는데 그런데라니요. 그런데 전시가 끝이 나고 그 무성했던 그 소문만 무성했던 그 전시가 수금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수금이 안 된다고요? 네. 수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네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절망적이었겠어요. 그쵸. 다 사겠다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이랬을 텐데 그쵸. 돈을 정작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다. 그죠. 수금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절망하죠. 사실은 뭐 몇 날 며칠 운다거나 네. 뭐 남자분들이라면 술로 지샌다거나 막 사춘기라면 진짜 반항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엔 뭘 하겠어요? 다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좌절하거나.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시 일어서 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했는데 제대로 해보자. 해야 되는데 이게 대안이 A와 B가 없었던 거예요. A만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여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이게 예상과 다른 어떤 결과가 됐고 이제 이중섭은 그때 모든 걸 내려놔요. 이게 마지막 식음을 전폐해요. 불꽃을 태운 건데 이것마저 안 된다면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포자기했다는 거네요. 그쵸.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거식증 증세가 나타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급성 간염이 오고 아이고. 이제 좀 안타깝게 그러니까 너무 급속도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용고 처리로 적십자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됐었습니까? 네, 막 짠하죠.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가족도 있고 그렇게 전시회도 크게 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무연고 처리로. 그쵸.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이게 어떤 희망을 가지기가 조금 힘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에 실패하거나 정말 큰일을 겪고 나면 일어나는 것조차도 진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만약에 가족이 옆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났을 수도 그러면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아마 못 만날 거야 라고 절망하지 그쵸. 않았을까. 이제는 그냥 끝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정말 추운 겨울에 그 판자 하나를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맞고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희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 그냥 이제 끝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게 그렇게 사망을 하고 3일이 지난 후에 그의 친구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했던 이제 구상이라는 친구가 그의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고 그 유해의 일부를 이남덕에게 전해줍니다. 남아있는 식구들 마음도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예.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어서 만난 거죠. 2016년이 그 이중섭의 100주기였어요.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아주 그 100주기를 하면서 아내가 그때 살아 계셨거든요. 네. 아버지에 대한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그때 나이가 이남덕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32인가 그 정도 됐는데 상당히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재혼을 하지 않고 평생. 네, 아들을 키우고 그 남편의 어떤 그 업적, 이 화가로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상업적으로 그림을 팔거나 이러지 않고 뭐 유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유증을 해서 그 미술관에도 이제 있어요. 야, 네. 저도 그 2016년이었나요? 네. 부산에서 있었던 전시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담배를 쌓아놓은 종이에다가 맞아요. 그림 그릴 데가 없어서 은지화라고 합니다. 예, 네. 거기다가 뭐 또 그림과 또 그런 주고받았던 편지를 보니까 우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너무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사랑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니까 보지 못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편지. 네, 안타까움. 그러니까 시대가 그랬어요. 뭐 일제 강점기 치하에 뭐 6.25 전쟁에 그리고 또 분단되면서 어머니도 만날 수가 없게 된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었네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이남덕 씨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끝까지 남편의 그림을 지켰고 정말 지금 친구들 말로 하면 찐사랑이다 그쵸. 싶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림뿐만 아니라 러브스토리까지 있는 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때 당시는 그 현해탄이라고 하죠. 현해탄을 건너고. 그러니까 진짜 밑에 그 막 어뢰가 있고 하시겠어요, 그죠? 전 못 갑니다. 전 겁이 많습니다. 잠깐 가시겠어요? 누군가에 따라서.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예. 근데 참 뭐랄까 그냥 황소의 기계, 기상 이런 걸 그리는 작가였다, 화가였다고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뒷얘기를 또 들어보면 사람적으로도 너무 따뜻한 그쵸.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었구나. 그 황소를 다시 보시면 아까 처음 봤던 그 느낌하고 완전 슬프게 느껴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에너지를 확 올려가지고 이걸 다 해내야 돼. 나는 이루어내고 말 테야. 이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다르게 와닿네요. 그쵸. 그래서 화가를 알고 듣는 거랑 네. 또 그냥 그림만 보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사람을 알고 만나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이중섭 작가 생각하시면 근데 마음이 막 아릿하게 느껴지시는 게 느껴져요. 말씀하시는데도 네. 어떤 화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중섭 화가를 통해서 한번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어떤 생활의 지혜, 어떤 삶의 지혜.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는 되는데 가족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많은데 함께 있는 걸 감사해라.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뭐 다들 바쁘잖아요.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기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괴롭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오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때가 지금 너무 힘들었지만 그리울 수도 있어요. 맞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힘드시더라도 많이 힘드신가 봐요, 작가님. 힘드시더라도 사랑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 더 해주시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더 사랑의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중섭이 아까 어떤 플랜이 A, B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한 C까지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치, 대안을 좀 생각하는 그렇죠. 삶을 살자. 사실 세상이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은 아니에요. 저는 네, 뭐 세상이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때 옆에 계셨으면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한 번 더 화가의 그림과 인생을 보면서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짧지만 강렬한 이중섭 화가를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수근 화백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수근 그림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달력에서 많이 봤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관공서 달력이나 은행 이런 달력에서 항상 그거 요즘에 이제 안 주더라고요. 무슨 달력 좀 주세요. 달력이 너무 없어. 그 괜찮은 생각이에요. 잘라가지고 액자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예전에 표구하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예, 진짜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박수근 화백 하면 몽실 언니가 저는 생각나요. 이게 머리 단발머리 같은 이렇게 아이 업고 있는 엄마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어른들도 좀 좋아하시는 그림이더라고요. 박수근 그림을 보면 뭔가 고향의 색? 편안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화가입니까? 그 강원도 양구군 분이세요. 이분도 처음 어릴 적에는 좀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그림에 또 이렇게. 네, 근데 뭐 또 잘 살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유하게 살았고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꿈을 꾼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커서 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꿈을 꾸는 거는 쉽지 않은 때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진짜 막 먹고 살기 바빴던 1914년이에요. 아이고. 네. 소풀 먹이고 동생들 돌보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이게 뭐 부유한 어떤 환경에 교육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자라면서 이제 그 집이 좀 망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려워졌네요. 농작물인가 폐농을 하고 또 이렇게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어 버리고 또 어머니가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돼요. 장남의 무게가 또 엄청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 망했으니까 돈을 벌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 마지 장남에게 집안을 맡기고 아버지는 또 타지로 떠납니다. 너무 어린데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꿈이죠, 꿈이 이제 사라진 거죠. 현실과 함께 해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 고우가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이상을 꿈꿨댔잖아요. 꿈을 키웠댔죠. 네네. 그거 마찬가지로 밀레의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책을 이 전집으로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진짜 부자였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밀레의 서양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화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학교에 당시 뭐 일제 강점기 때니까 일본인 선생님을 통해서 너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이런 제안을 받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학을 가서 이렇게 어떤 화가가 돼야겠어 라는 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화가의 삶으로 치면 뭐 힘들고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사실 지금 그의 어떤 작품을 보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지 않나 싶어요. 뭐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서양의 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인상주의 뭐 이런 식의 그림을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나만의 그림을. 그렇죠. 독학이에요, 독학. 이런 분들은 천재 아닙니까? 그렇죠. 독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의 꿈을 버리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열심히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중섭처럼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그쵸. 계속해서 그리려고 준비를 했다. 그죠. 그림 주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무와 두 여인 이 작품에서도 보면 아주 앙상한 나무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뭐 잎이 익다거나 뭐 조금 뭐 화려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어쨌든 싹은 없지만 돋아나는 싹은 없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뭐냐면 곧 겨울이 가고 봄이 올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두 여인, 아이를 업은 엄마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빨래를 하고 오는 건지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는 네. 한 여인이 보여요. 이렇게 당시 뭐 일본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뭐 신여성이 뭐 소재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일하는 시골 아낙네. 우리가 정말 가까이서 만날 그쵸.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아이를 업은 소녀, 절구를 찢는 여인, 이렇게 빨래를 하거나 나무를 캐는 정말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여성의 삶을 소재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는 박수근 화백 그림 덕분에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도 약간 느낄 수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림의 특징이 장점이 또 그거예요. 그 네. 시대의 의복이라든지 뭐 약간 좀 벗어나지만 조선시대의 그 김홍도 그림 풍속가를 통해서 당시 풍속 놀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그렇군요. 역사적 사료가 또 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얼굴을 보시면 어느 뭐 옆집에 누구 엄마 이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여성인 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자세하게 얼굴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소재가 여성,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 딸, 아나 그 여성의 삶을 들여다봤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저 남성인 이 박수근의 시선에서 이렇게 여성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이 이 사람 말고는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건 뭘까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가장으로 보니까 여자분들이 진짜 힘들게 할 일이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소박한 어떤 시골 아낙네를 통해서 당시에 뭐 전쟁으로 인한 또 뭐 이후에 삶에 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주 묵묵히 뭐 전장에 나간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뭐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에서 꿋꿋이 일을 하고 농사 일을 하고 맞아요. 아이들을 먹여 키우고 그러니까 이 삶을 고스란히 이 남자가 여성의 삶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박수근은 힘든 어떤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들 하는 남성만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이 스토리가 없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집안에서 그 관찰하고 그랬을 때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건데 남자로서의 어떤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지 않았고 그 평단에 어떻게 뭐 어쨌든 커밍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온 학교 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없었죠. 아니고 맞아요. 정말 그냥 홀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화가였군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 어떤 이 영향이 좀 벗어나기 위해서 서화협회라고 생겨요. 네. 근데 이후에 그 조선 전람회라고 해서 조선 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일본인이 만든 이 협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왜겠어요?
너희만의 색깔을 버려라. 우리 치아에 우리 것을,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따라해라. 너희 건 없어. 우리 거에서 네 거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실 등록문이었어요. 네. 그러려면 일본인들의 풍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박수근 한백 그림은 누가 봐도 한국적인 그죠.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문으로 할 수 있는 이 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출전을 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좌절감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현실은 현실대로 먹고 사는 건 힘들지. 그쵸. 그림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그쵸. 같은 느낌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박수근의 삶이 이 여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와 같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다시 한번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이렇게 남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부유하게 살아가게 해주지도 못하는 어떤 좌절감도 상당히 많이 느끼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수근의 그림이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유명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완전한 어떤 한국적인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먹힌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항상 필요하네요. 그쵸.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나만의 길을 갔더니 다른 세계에서 알아보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군들의 어떤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관심을 보인 거예요. 정말 사실 누가 봐도 한국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 그림이네? 정말,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들을 사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아주 고가에 이제 낙찰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역으로 우리나라에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근대 우리 미술, 한국 미술 안에서는 열외의 화가였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후에 더 유명해지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이 그림들이 외국으로 팔려 나갔기 때문에 명성을 더 얻어진 건가요? 많이 팔려 나갔다라기보다 어쨌든 그 수요가 외국인이었으니까 팔려 나간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명해졌고 그 그림들의 관심을 더 많이 보이면서 한국적인 것 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관심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 살아생전에는 정말 끝까지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나요? 네. 그래서 좀 말년이 힘들어요. 술도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이런 삶도 힘들고. 네.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린 소재, 지금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자기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는 지금 살아 계시겠죠. 얼마나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그린 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것 같아요. 그 저고리나 머리 모양이나 너무나 이 버선까지 정말 그냥 한국이다라는 걸 진짜 나타내주는 그림이네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박수근은 정말 우리의 것, 나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래서 당시 이제 서양화는 그러니까 시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유럽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서양에서 들어온, 유럽에서 뭐 이렇게 들어온 일본의 이제 서양화가 우리가 일본에 들어온 서양화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다이렉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나는 동양화가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서양화도 우리 게 아니고 물론 중국에서 뭐 넘어오긴 했지만 우리 전통 회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난 동양 회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그림, 우리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누가 봐도 동양화는 아닌 걸로, 그쵸? 하지만 이제 소재는 이제 여성의 삶이었고요. 이게 표현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게 판화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표면을 마띠를 준 거예요. 질감을 준 건데. 거칠거칠하게. 네, 거칠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흰색이랑 황갈색
그 물감을 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섞어요. 이게 약간 그 모래 같은 두두두한 이런 질감을 내기 위해서 섞은 다음에 네. 나이프로 이렇게 발라요. 바른 다음에 마르면 한 번 또 발라요. 이게 두께가 생기겠죠. 거친 표면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단순화된 이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윤곽선, 검은색으로 윤곽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 표현 방법이. 근데 이 바탕에 이렇게 힘을 준 이유가 있을까요? 박수근 화백만의 자신의 뭐 말 그대로 건가요? 진짜 자기만의 방법을 하나 창아내는 거죠. 아, 다른 작가들은 이렇게 그리지 않았네요. 그쵸. 마띠에르는 물론 뭐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렇게 거친 어떤 붓터치를 하기는 했지만 뭐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뭐 보고 들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따라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네, 독특하잖아요. 진짜 자기만의 그 독특한 마띠에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박수근의 그림이 외국인들한테 아 정말 한국적인 거, 우리의 것, 너희만의 색깔이라는 이게 명확하게 된 거예요. 아주 평면적이고 단순화된. 그러면 이 그림들이 실제로 네. 지금도 외국에 많이 전시가 돼 있나요? 소장하고 계시겠죠.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죠. 우리가 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림은 말씀이세요? 쉽게 구입이라뇨. 그래서 제가 달력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달력마저 이제 요즘엔 구하기 힘들다는. 아 그러네요. 이런 표현들도 아이들하고 뭐 어른들도 이렇게 따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충분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감 표현을 내주고 아주 평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마르고 나면 그 위에 물감으로 이렇게 칠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그림이 어렵게 그려야 뭐 훌륭한 그림인데 이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화가들이 자기만의 색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획을 긋기 위해서는 앞에 했던 거를 답습하는 것보다는 진짜 나만의 색을 찾는 그게 화가의 어떤 숙명이에요. 근데 박수근 화백께서는 살아생전에 뭐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획을 제대로 긋고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네. 또 한국적인 걸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저고리 입고 이렇지 않아도 네. 그냥 보면 따뜻함을 누구나 느끼잖아요. 한국 네, 사람이라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이렇게 독특한 이런 질감 표현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 박수근 화백 그림이 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작품이 살아생전에 많았습니까? 네, 많이 그리셨어요. 많이 그리시고 네. 뭐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죠? 사진인데요. 네, 그때 살아생전에 이렇게 대부분의 여성의 소재예요. 그 아까 뭐 아이를 업은 소녀, 소녀 그림들도 보이시죠? 그리고 나무 대표적인 그림이 아까 처음 보여줬던 두 나무와 두 여인이 작품 뒤에 있어요? 네, 있죠. 와. 네, 이게 아드님이신가봐요. 네, 딸이죠. 네.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잘 안 보였네요. 이 그림이 저는 모든 그림보다 이 화백이 나와 계시고 너무 멋있죠. 사진이 진짜 따뜻하네요. 그쵸. 네. 네, 따뜻한 한 가정의 이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림들 뒤에 이렇게 빼곡히 그려진 이 그림들이 지금은 또 누군가의 소장돼서 사랑받고 있는 작품들이니까 더 많은 작품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좀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한국적인 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림으로 또 남아있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강의 때는 뭉크와 고의 강의를 만나봤고 이번에는 한국적인 네. 정말 가장 한국적인 두 화가 이중섭 작가와 박수근 화백을 만나봤는데 한국 화가의 느낌이 또 더 확 와닿는다.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물론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하시는 분도 살아 계시는 분들 얘기하시고 6.25 때 뭐 전쟁이 힘들었다 하지만 또 거의 그 못지않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꿋꿋이 살아왔고 그 삶 안에서도 충실하게 또 최선을 다했던 이 화백들의 그림을 통해서 네, 그 통해서 또 우리는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많은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가족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화가들,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 시기에도 지치지 않고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장유도서관에서 준비한 이윤서 작가님과의 만남, 오늘 많은 분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작가님과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